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춘천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은 한 번 했었고요. 결혼 생활은 딱 8개월 했는데 며칠 전 예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옛날 생각도 다시 나고 생각이 많아지는 밤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대학교를 안 갔어요. 집안 형편도 어렵긴 했지만 제겐 꿈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만의 옷가게를 차리는 거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하며 돈을 열심히 모았고 4년 정도 모은 다음 의류도매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옷가게를 하려면 일단 유통 쪽에 빠삭해야 한다는 건 이쪽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거든요. 거기서 또 몇 년 고생하며 일을 배웠네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조그맣게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20대의 어린 나이로 창업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름 오랜 시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정 궤도에 오르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고 저는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었네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더라고요. 옷가게를 차리니 이제는 직접 옷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야간대학에 진학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때가 아마 늦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거든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웬 남자들에게 헌팅이 들어왔고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 남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맺어지려고 하니 그 먼 곳에서 태어난 두 남녀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더군요. 전 남편은 포항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하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포항공대를 졸업한 인재 중의 인재죠. 전 남편은 일찌감치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반도체 관련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춘천으로 놀러와서 저희를 헌팅했던 그 남자들 역시 모두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전 남편의 오랜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연결됐던 커플들 중에 유일하게 저와 전 남편만 계속 연애를 했고 장거리 연애에 지칠 때쯤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포항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전 남편이랑 대학교 때부터 라이벌 관계에 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 역시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친구와 결혼한 여자의 친정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고 난 뒤부터 전 남편이 심심하면 불만을 털어놓는 겁니다. 심심하면 내 팔자야 그러면서 자기 친구는 처가 잘 만나서 벌써 공장을 2개나 더 늘렸는데 자긴 뭐냐고 막말로 자기 회사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 자금이 없으니 황금 같은 기회만 계속 날리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징징대는 겁니다. 부러워 죽겠다고 누구는 돈 많은 장인 만나서 쭉쭉 달리는데 그저 한숨만 나온다며 투덜투덜대는 게 일상이었죠. 근데요, 당시 전 남편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몇 명 안 되는 직원들 월급 줄 거 다 주고 거기다 매달 지출돼야 할 비용 다 빼고 순수익만 저 정도예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 친구와 비교하며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데 점점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저희 친정이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불평만 하는 거야? 지금 버는 돈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투자해서 키워나가면 되는 거지.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되어 있어. 그러니 하루하루 만족하며 우리 둘이서 재미있게 살자 응? 라고 하면서 어르고 달래도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 남편은 짜증을 내며 이게 누구 때문인데? 너하고 엮이지만 않았어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다 내가 누굴 탓하겠냐. 다 널 선택한 내 탓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뭐?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아주 돈 좀 번다고 세상이 네 거 같지? 막말로 양가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빚진 거 없이 각자 알아서 생활하시는 것만 해도 복인 거 몰라? 그렇게 후회가 되면 이혼해 줄 테니까 돈 많은 집안 여자 찾던가 그럼 되잖아라고 쏘아붙이니 그제야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냥 너무 속상해서 실언을 했다고 요즘 진짜 좋은 기회들이 나 좀 잡아줍쇼 하고 찾아오는데 자금이 딸려서 다 놓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좀 민감해져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리길래 그때는 그냥 넘어가줬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에 방문할 때의 태도나 표정이 점점 티나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결혼 전에 저희 둘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신혼집 위치가 시가랑 가깝다 보니 대신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춘천에 있는 저희 친정에 방문하기로요. 그리고 실제로 전 남편은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가진 특유의 친화력으로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하고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예쁜 와이프 얻은 거 아니냐면서 입에 발린 말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평소에 바둑을 좋아하는 아빠랑은 2~3시간을 진지하게 바둑을 함께 두며 점수도 많이 땄었죠. 그런데 돈 많은 처가를 얻은 친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친정에 방문해도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왼종일동안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겁니다. 거기다 저희 엄마가 그런 전 남편의 모습에 걱정이 돼서 어디 안 좋냐고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인다며 이런저런 말을 걸어도 전 남편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작은 방으로 휙 들어가기 일쑤였네요. 비록 저희 엄마 아빠는 짐작도 못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바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사위 사업을 밀어주지 못하는 우리 친정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자 저는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이혼이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부모 무시하는 인간이랑은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 잡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은 이유라도 알자 하더라고요. 전 침착하게 말해줬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돈 없는 거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단지 네가 하는 사업에 자금 못 대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집에서 똥 씹은 얼굴로 있는 너랑 같이 살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전 남편은 순순히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정말로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제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게 더 컸었죠. 하지만 곧이어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전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까짓거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겁낼 줄 아냐고. 안 그래도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여서 짜증났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남편의 진심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돈 없는 처가가 불만이었던 거죠. 얼마 후 저희는 정말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전 이혼하자마자 바로 원래 지내던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했던 8개월이라는 시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결혼 때문에 잠시 접었던 야간 대학도 다시 준비했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더군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전 남편이 생각나긴 했어요. 물론 그립다거나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자기가 노래 부르던 것처럼 돈 많은 처가 만나서 사업을 늘리고 있을지가 말이에요. 당연히 잘 안 되길 바랬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것만 빼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에다 사업 수완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상상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사연을 쓰려고 마음먹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인 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2년 만에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시냐 했더니 전 시어머니는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현재 병원에 있는데 한 번만 찾아와 주면 안 되겠냐 사정사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말해준 상황은 이랬어요. 저와 이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전 남편은 여러 여자들과 만남을 주선받았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마담뚜라고 하죠.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남자 여자를 맺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전 남친은 그런 마담뚜를 어찌 알았는지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거 없이 닥치는 대로 만나고 다녔다네요. 목적은 뻔하지 않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마담뚜에게 미리 말을 했겠죠. 집안에 돈 좀 있는 여자만 소개해달라고요. 나중에 들은 건데 전 남편은 거기다 하나 더 옵션을 달아놨더래요. 이왕이면 외동딸이면 더 좋겠다고 말이에요. 진짜 너무 속보이는 조건 아닌가요? 그 사람은 와이프감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사업에 돈 대줄 물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허우대는 멀쩡하니 그 사람은 금방 상대를 구했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호다닥 재혼을 했답니다. 실제로 돈이 많았던 새와이프의 친정에서
그 사람 사업에 투자를 계속해 주셨고, 그렇게 전 남편은 승승장구할 줄로만 알았겠죠. 처가의 재력을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욕심이 과했던 전 남편은 새로 투자한 공장에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만이라도 정비도 하고 새 사업을 또 구상해야 하는데 신이 날 때로 나서는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새로운 처가에서는 만류를 했지만 워낙 자신감을 내비쳤기에 달라는 대로 돈을 투자했고 조금만 더 있으면 금방 대박이 날 거라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집까지 담보로 대출까지 해줬답니다. 그런데 곧 괜찮아질 거라는 사업은 좀처럼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슬슬 조바심이 난 전 남편의 처가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미 한참 늦어버린 상태였죠. 그때부터 그 사람과 그의 아내는 사이가 틀어졌다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건 일상이고 벼랑 끝에 몰려 결국 손찌검까지 해서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끔찍한 집안 싸움으로 번져버렸죠. 하지만 법조계에 인맥이 제법 있던 장인이 전 남편을 투자 사기로 고소를 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전 남편은 크게 패소를 하고 벌금이 무려 3억이 넘게 나왔다나 봐요. 한마디로 인생 종친 거죠. 벌금을 못 내면 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시가 쪽에서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집도 팔고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모아서 겨우 실형까지는 면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째 이혼까지 당하고 집도 절도 없는 빚쟁이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포기한 듯한 전 남편은 막 나가기 시작했대요. 어떻게든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술에 쩔어 가끔씩 밖에 나가는 날이면 성인 오락실에서 몰래 훔쳐간 부모님 돈을 다 쓰고서야 그제서 집으로 들어왔고 또 다시 술을 마시는 그야말로 개폐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 모든 게 불과 2년도 채 안 돼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한때는 잘 나가던 전도유망한 젊은 사업가가 과육의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버리고 돈 많은 새 여자를 만나 마치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경주차처럼 미친 듯이 달리다 마침내 박살이 나버린 거죠. 더 이상 달릴 자동차가 없어진 전 남편은 그렇게 페인직도 오래 하지 못했어요. 빚쟁이들이 수시로 찾아와 닥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무책임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대로 도망을 갔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긍긍하며 노숙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받은 일당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 그것도 힘들어지니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남편의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며칠 후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글로 쓸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마침 전 시어머니가 방에 누워있는 전 남편을 일찍 발견해서 현재 병원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제게 전화를 한 것도 그 때문이었죠. 행여나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냐는 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 사람이 저랑 왜 이혼했는지 아시잖아요. 저희 집 돈 없다고 그래서 자기 사업하는데 일절 도움 안 되는 쓸모없는 집안이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 면전에서 모욕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뭘 해달라고요? 병원에 찾아가 달라고요? 싫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네요. 물론 자식 가진 어머니 마음은 알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찾아간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괜히 희망 고문할 바에는 아예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지금 마음 잡고 잘 살고 있어요. 다시는 전화 안 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끊어버렸네요. 전 남편은 신경도 안 쓰였지만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였던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복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괜히 찾아가서 다시 엮이는 건 제 인생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저와 저희 집안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다가 이혼당한 전 남편의 이런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복잡해집니다. 역시 세상은 아직 공평한 것 같긴 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요. 월 2천만 원씩 버는 현실에도 만족 못하고 괜히 남하고 비교질하다가 결국 이혼하고 인생까지 망친 전 남편에게 해줄 말은 딱 하나뿐인 것 같네요. 자업자 등 말이에요. 괜한 전화로 마음만 혼란한 밤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